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베이스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시황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코인베이스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들어갔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 500에 들어간 만큼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한 템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제 평균 지수 대부분 국내 주식만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해외는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요, 생각보다 좀 파급력이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까지 이제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도 알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 USDC 가지고 좀 무언가에 따른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USDC 마켓에 있는 분포도 비율을 본다고 하면 결국엔 알트코인에 따른 수혜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직간접적으로 이더리움에게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약간은 전년 동기 대비 17% 좀 증가했던 추이도 있었지만, 이제 전 분기 대비로는 19%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는 잘 가고, 약간 좀 민그적거릴 때는 잘 못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29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보게 되면 현금 7억 달러,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 1100만 주를 통해서 데리비트를 인수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리비트로 인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로비우드도 생각보다 이제 이번에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슷한 회사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MSTR이 비트코인을 또 추가 구입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좀 넘기려고 힘을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쯤에서 또 보게 되면 또 꽤 많이 샀습니다. 13,000개 정도를 또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래티지에 따른 대차 대조표는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없고, 실적이 얼마나 분기마다 잘 나와주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메타플래닝도 이번에 이제 1200개 정도를 긁어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셀러 형님의 동향이 이 가격대 분포도에서 좀 많이 긁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사항은 그래요. 왜냐면 통상적으로는 좀 띄엄띄엄 이렇게 띄엄띄엄 골고루 사주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믿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좀 믿고 가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아이비트에서 계속 들어오는 수급과,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조금씩 띄엄띄엄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비트 거는 굳이 볼 필요성은 없고, 피델리티가 자금이 좀 들어왔었을 때마다 좋았던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어느 시점에 들어오냐 라는 부분하고 그레스케일이 매도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추이에서는 여전히 뭐 ETF 쪽에서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도미넌스에 따른 영향성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보다 아니죠. 그냥 마켓에서 거래하는 부분을 스위칭을 해서 그냥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가 되었던 간에 자금에 있는 형태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래도 5월달에 유의미한 반등에 있는 추이가 좀 이쁘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한없이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어느 중간에서 이제 끝매점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끝매점에 있는 포인트를 각자 어떻게 남은 기간 안에 종교를 이쁘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먼저 나서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던 걸 그르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마스터 플랜 부분을 약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10월달 기준점으로 만약에 150K를 간다라고 하면 150K 돌파를 만약에 했다. 저는 이제 120K 정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만약에 넘어가고 이 구간 사이에 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규제 완화에 있는 속도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비즈니스가 무엇이 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쪽에서 또 무언가를 또 막대한 자금 부분이나 그 다음에 소뱅의 합작 법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좀 실적이 도드라지게 좀 나왔다, 이러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적 여건으로 보게 되면 기간이 짧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해서 극대화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다 조이는 수위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웃긴 건 파이 네트워크의 상위권을 항상 유지를 해주고 있는 측면은 좀 재미난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조금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BNB 코인이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 템포를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BNB가 조금 더 올라와 주면 더 좋을 건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코인들에 따른 동향 추이를 좀 이렇게 정도라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미중 관세 인하로 인해서 되게 합의를 되게 명확하게 했지만, 트럼프는 1기 때도 비슷한 구실을 썼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뉴스 그대로 맨날 감정이 우선적으로 해서 어떡하지, 문제가 될 것 같네 에서 끝나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서 틈새로 약점이 뭐고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까지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해가지고 투자적 관점까지 대입을 했던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의 포인트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에 이제 금리나 포인트가 어느 시점에 들어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은 총재들에 따른 발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조금 더 두드리고 우리는 좀 움직여 보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현물을 다 팔고 이제 대부분 뭐 이더 T나 이더 U 이런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이유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청산을 당하지 않으면서 평단 관리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굳이 문제될 건 없고, 그리고 파생 사이즈도 매우 많이 커졌기 때문에 부담 요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가져가는 것이지, 왜 현물은 버렸나요? 버린 게 아니라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 또 현물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이걸 쓰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때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만 간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쪽에서 파생에서도 분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변동성과 거래량만 유지만 해주면 다음 달에도 좀 기대해 줄 수 있을 만한 분배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